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상속 증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요즘 기사가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기사, 또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사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그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쓸 때 그분들이 세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마치 본인들이 전문가인 것 마냥 이렇게 허위된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기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이걸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비트코인 내년부터 상속 증여세 물린다. 이게 제목이에요. 보면은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한다. 우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속 증여세 내는 거는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어디가 잘못됐냐면요, 내년부터는이에요. 그럼 22년도부터 과세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1년도에 내가 자녀한테 비트코인을 주면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증여가 뭐냐면요, 거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을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거 말해요. 그럼 과연 비트코인이 이 무형의 재산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형재산, 대법도 경제가치 인정. 이거 19년도인데요. 아까 그 기사보다 훨씬 전의 기사예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해 5월. 지난해 5월이라는 건 이거 2018년이겠죠? 대법원이 경제적 가치를 처음 인정한 판례에서 확고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지 불분명했던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비트코인은 무형재산이다 라고 밝혀서 세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재산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2018년도, 심지어 2017, 16년도 다 증여였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가산세랑 같이 뱉어내셔야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 소득세법,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이 열거주의라는 게 있고 포괄주의라는 게 있어요. 열거주의는 뭐냐면요, 이 법에 딱 나와 있는 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을 좀 취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이거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거면 세금을 내지 않겠다 하고 뭐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포괄주의는 뭐냐면요, 포괄주의는 뭔지 모르겠고 네가 어떻게 했든 돈을 벌었으면 무조건 과세할게. 이게 포괄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는 포괄주의거든요. 증여세도 포괄주의입니다. 근데 소득세는 열거주의예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띠고 있으나 왜 유형별 포괄주의가 왜 있냐면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요, 금융거래가 되게 복잡해져 가지고 법에 딱 열거되어 있지 않은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나와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포괄주의를 띠고 있다. 다만 다른 소득세는 전부 다 열거주의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동안 열거가 되지 않았어요.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열거를 해서 그 다음에 22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라고 법에 그냥 대놓고 딱 박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열거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2000년도 초반에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건데 포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포괄주의로. 그래서 그 재산이 무엇이 됐든 하여튼 재산이 뭐 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이 무상으로 이전을 하면 그거는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무조건 증여다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아까 낸 거 보셨죠?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라서 만약에 내가 과거에 비트코인을 자녀 또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게 만약 5천만 원 아니면 6억 넘는 금액이다 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 또 납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무신고 가산세는요, 만약에 신고를 내가 안 했다, 나중에 근데 세무서가 적발을 해가지고 내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1억 낼 세금을요, 40%를 엎어서, 무신고 가산세 40%를 엎어서 1억 4천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뭐냐면요, 약간 성격은 이자랑 비슷해요. 근데 이걸 이자로 보지는 않는데 이자와 비슷해가지고 납부 기한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만분의 2.5, 하루에 만분의 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거를 뭐 365일로 곱해보면요,
연간 9.125%예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이거 되게 세죠. 사채도 아니고. 근데 이게 올해 낮아진 거예요. 올해 낮아진 거예요.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높았어요. 2.5가 아니라 3이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계속 낮아져가지고 2.5로 내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에 많이 글을 보면요. 뭐 비트코인으로 뭐 그거 하면은 뭐 증여를 하면은 뭐 과세 그게 세팅이 안 돼가지고 뭐 발각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발각되기가 쉽지 않은 거. 다른 것도 발각되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현금을 이체해도요, 이것도 발각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융거래 실명보호법에 의해서 남의 통장을 막 국세청에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릴 수는 있으나, 아니면 걸리면은 되게 큰 타격을 준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뭐 비트코인을 증여한 다음에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다. 이러면 적발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내가 뭐 집을 샀을 때도 되게 적발될 가능성이 크고, 하여튼 이게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